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상대방과 싸우지 않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성격과 싸우는 걸 싫어하는 심성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사람에게 당하는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다소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설정까지 해가면서 의식적으로 말수를 줄이고 반응을 줄이면서 자신을 지켜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단독자로서 문을 두드릴 것. 일본의 교육학자인 사이토 다카시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단독자로서 살겠다. 그런 결심이 정말 필요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표적이 돼서 공격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특정한 장소나 혹은 어떤 특정한 그룹 혹은 어떤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의 공격이나 혹은 지배하려고 하는 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통해서 관계를 역전시키려고 해도 이러한 의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상대방은 틀림없이 안심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또다시 지배하려고 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무례한 행동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 직장을 어떻게든 놓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밉보일까봐 혹은 해고를 당할까봐 어떻게든 그런 부당한 행동들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런 행동들을 참으면서 속이 뒤집히지만 이걸 본인 스스로에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직장에는 어쩔 수 없다. 이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죠. 남자친구의 계속되는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은 나에게는 이 남자밖에 없다. 나는 이 남자 아니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참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의존성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비참하게 살 게 아니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단독자로서 문을 두들기고 살아갈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해왔던 누군가에게 의존성은 어렸을 때부터 외부로부터 겪어왔던 경험에 의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갑자기 이렇게 의존성을 없애고 당당하게 단독자로서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상대가 없는 세계에 무언가 빠져들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격투기를 배운다든지 아침마다 조깅한다든지 요가를 배운다든지 어떤 것도 좋고 어떤 취미도 괜찮아요. 자, 이러한 하나의 강력한 취미가 생기면은 격투기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아마추어 대회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든지 뭐 조깅을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마라톤 대회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것에 매진하기 시작한다면 그거야말로 단독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운동을 시작하면서 몸을 키우면서 나중에 피트니스 대회 나가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공격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직장 상사의 영향력에 눌려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저 이 사람은 나보다 빨리 회사에 들어왔을 뿐이고 직급만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이나 나나 이 회사에 고용돼서 똑같은 월급을 받는 처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상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역할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같은 회사의 이익에 공헌하는 한 개인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똑같이 적용이 되었어요. 이것 또한 역시 단독자라는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나는 그 사람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무의식이 잡고 있진 않나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든가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기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상대를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23살에 한 호프집의 총 매니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매번 그저 지시만 받으면서 일하다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온 거죠. 그때 알바생들이 한 6명 정도 있었는데 전 어떤 매니저였냐면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대화를 하려고 했고 무엇이든 의논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매니저 입장에서 이런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 시도였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알바생들도 이런 저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잘 따라올 줄 알았지만 이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가장 큰 실수는 남들 또한 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6명의 알바생 중에 2명은 이런 저의 모습을 멋지게 생각해주고 잘 따라왔어요.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슬슬 가면을 벗고 그 내면에 있던 공격 욕구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 속된 말로 개긴다라고 하죠. 그 착하고 말 잘 들었던 알바생들이 제가 그런 좋은 매니저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해오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알바생들을 존중해주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주기 위해서 시작한 좋은 의도였는데 이런 식으로 본색을 드러내니까 다시 제가 행동을 바꾸었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무엇이든 의논하는 모습을 없애버리고 저의 매니저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알바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FM대로 빡세게 약간 권위적이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매니저라는 역할을 단독자로서의 나의 기준으로서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3일 만에 거짓말처럼 그 계기던 알바생들이 저의 눈치를 보면서 저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저 또한 매니저가 되고 나서 저도 모르게 민주적이라는 명목하에 알바생들에게 의존했던 거죠. 의견을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해오는 거죠. 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좋게 지내고 싶다고 한 행동들이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는 그걸 이용해서 공격하는 수단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6명의 알바생 중에 4명은 가까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혼내거나 다그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존재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해결이 됩니다. 저는 그 4명의 알바생에게는 여기서 일하든가 말든가 하는 냉소적인 태도로 대했고 인사도 형식적으로만 했고 마음의 문을 닫고 나서 나의 방식대로만 지시를 내리니까 다시 저에게 꼬리를 내리고 의존한단 말이죠. 자, 따라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직장 상사든 연인이든 친구든 그런 존재들에게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자,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자, 바로 내가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존재가 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대상을 내 손아귀에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독자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자신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불안감이 높아져서 더 지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가수 이승기 씨와 그의 대표 권진영 씨를 보면은 이해하시기가 빠를 거예요. 그 권진영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손아귀에 있던 이승기가 지금 자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뭐 죽여버린다고 하고 매장을 시킨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승기 씨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그까진 양아치 대표 하든가 말든가 뭐 하는 자세로 계속 소송 걸고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 대표라는 인간은 계속 이승기를 모함하고 어떻게든 흠집을 잡으려고 방해하려고 난리치잖아요. 그게 다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떠날까봐. 자, 따라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단독자로서 당당하게 하려면요, 뭐든지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춤을 너무 배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길을 쓰고 반대하신다. 그러면 그냥 몰래 댄스학원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이런 행동의 목적은 상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죠. 그리고 너무나 수영을 배워보고 싶어서 남편에게 일주일에 3일만 수영장 가서 수영 배우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무슨 여편네가 집안에서 애들이나 보면서 살림이나 하지 무슨 수영이야 수영은. 에? 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갠다면은 물어보거나 허락받지 말고 그냥 수영장에 가서 등록한 다음에 수영을 배우시면 됩니다. 대신에 수영장의 감으로 인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거나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의외로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그냥 저질러 버렸더니 생각보다 일이 괜찮게 흘러가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행동들을 하나하나 단독자로서 실천하다 보면은 상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얼마나 다양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 어떤 상대에게도 공격당하게 되는 불안함과 두려움도 상대에게 지배당하는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이 여러분들의 뜻하는 대로의 인생을 멋지게 단독자로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